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 이스타TV. 자, 요 코너는 래피디아입니다. 그게 뭐죠? 제가 이상한 거 이름 짓기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서 랩은 리 앤 팍 아닙니까? 랩 추종이나 랩입니다. 네. 랩이고 이 피디아는 아이디어. 네. 그래서 저희가 제작팀 인원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혹시 뭐 이렇게 재밌는 거 없냐? 다 축구를 좋아하니까 뭐 할 만한 거 없냐? 그랬을 때 우리 히든요원 2가 애매하게 갈 뻔했던 이적한 선수들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어 보면 어떠냐? 그러니까 될래다 말았던 거. 그거 그래서 요거를 하나 뽑아왔습니다. 요거는 아마 주기적으로 나갈 거예요. 이런 형식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작팀의 아이디어를 뽑아와서 만드는 콘텐츠. 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 if에 기반한 그 콘텐츠죠. 요거는. 네. 근데 딴 게, 그러니까 지금 저희 히든요원 3, 그러니까 롤저씨에 나오고 있는 히든요원 3는 축구 선수를 음식에 비유해 보겠다. 그러면서 그걸 예전부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나간다면 그건 이제 사실 if가 아니죠. 이상한 거죠. 공감이 되나요, 그건?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은 포그바가 하와이안 피자래요. 호불호가 강하다고. 그런 느낌이야. 그런 식으로.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 그때 만들겠다고 이렇게 푹짝푹짝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것도 좀 잘 구색이 갖춰지면 이 래피디아 코너를 통해서 나가겠습니다. 네. 예. 자, 갈 뻔했던 이죠. 탑 7. 요거를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처음 얘기할 선수는 바로 카카입니다. 이거는 근데 정말 많은 팬분들의 이목을 끌었고, 야, 씨, 맨시티 미쳤냐? 약간 이런 반응이 있었죠. 왜냐면 그 시즌까지의 카카는 정말 괜찮았으니까요. 네. 자, 일단 AC 밀란에서 발롱도르 수상하면서 카카는 뭐 일단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에도 꾸준히 좋은 폼을 보였습니다. 뭐 물론 이제 부상 때문에 우여곡절 살짝 있긴 했습니다만. 자, 이제 카카를 맨시티가 영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그 제시했었던 이적료가 1억 800만 파운드예요. 당시 기준으로 1,550억을 제시를 했습니다. 압도적인 금액이네요. 엄청나죠. 솔직히 말하면 지금의 그러니까 네이마르가 파리 생제르맹 가면서 2억 2,200만 유로. 그러니까 저는 그 정도 임팩트였다고 생각을 해요. 이때 당시면. 그러니까 환율이 그때 걸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진짜 정말 높은 액수죠. 네. 그러니까 이 카카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회고를 한 거 이제 푸포투랑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당시를 본인이 쭉 써놓은 게 있어요. 이때 뭐가 어쨌고 저쨌고 그거를 좀 보면 당시 밀란은 본인들이 스타 플레이어를 돈 때문에 처분하는 그런 클럽이 아니었어요. 그렇지. 아니었는데 네. 액수가 너무 넘사로 때려박으니까. 이 정도면. 네. 그래서 그때 이제 갈리아니 회장이 갈문어. 우리는 이 거래를 하기를 원한다. 왜냐면 엄청난 액수다. 그렇지. 이거는 개꿀. 네. 이 정도면. 그래서 카카한테 맨시티 제안을 받아들일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맨시티가 이 카카에 대해서 제의를 한 게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겨울에는 선수 이적이 여름에 비해서 활발하진 않죠. 그렇죠. 예, 왜냐면은 이때는 이적료가 대부분이 발생하는 게 이제 많은 케이스로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구단 간의 타이밍이 좀 맞지 않았다고 당시 해외 언론은 기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적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봤는데 그때 이제 카카 아버지가 이때 이제 맨시티 감독이 마크 유즈. 네. 그래서 이제 뭐 맨체스터 가서 만나고 구단 관계자들도 만나고 오고 막 이랬다고 해요. 이제 그때는 카카의 아버지가 그 에이전트까지 같이 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카카가 이제 당시 밀란 서포터들이 너 자신을 팔지 마라 라는 그런 그 응원구를 경기장에 들어갈 때마다 항상 반복해서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좀 움직였다고 하고. 이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구단이 맨시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당시 맨시티는 지금 맨시티 위상이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걸 카카가 뒤에서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자, 뭐라고 했냐면 당시 맨시티에 대해서 굉장히 기본적인 정보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호비뉴를 영입해서 얘네가 되게 좀 이렇게 가려나 보다라는 그 정도를 알고 있었고, 만수르가 구단을 슈퍼스타들 위주로 좀 개편하려고 하는 그것까지는 알고 있었다고 해요. 근데 카카가 이제 왜 가지 않았냐면 팀을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좀 불확실한. 그렇지. 이런 게 상당히 많았을 거라고 본인이 이제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의 맨시티였다면 훨씬 더 이적을 하기에 선택이 편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어요. 아마 선수들이 감독 펩 있고 이렇게 하면 뭐 지금 파이낸셜 페어플레이 때문에 어떤 식으로 선수들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확 땡기죠. 그렇죠. 가고 싶지. 그리고 일단은 맨시티가 지금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이제 이때 당시랑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으니까. 제가 언제 영상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챔스 대진 추첨 때 바이언이랑 맨체스터 시티가 붙은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리베리가 이걸 같이 보고 있다가 맨체스터 시티가 됐다고 그러니까 선수들이랑 같이 보고 있다가 오! 맨체스터 시티! 오! 막 이러면서 de la mort, regardez la réaction de Franck Ribéry. Manchester City. 부담스럽다. 이런 거를 하는 그 영상이 있었어. 개빡세다. 빡세다. 이런 느낌을.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선수들이 야, 쟤네
선수 구성이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 게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거는 유명하죠. 지금 감옥 좋아. 네. 교도소 좋아. 예. 호나우지뉴. 네. 그 요새 이제 감옥도르를 수상했죠. 네. 호나우지뉴가. 개 잘한데. 네. 잘하겠지. 네. 일반인인데. 그렇지. 예. 자, 이제 호나우지뉴가 가장 이제 좀 유망주다. 굉장히 괜찮은 선수가 될 잠재력이 있다라고 주목을 받았었던 게 이제 파리 생제르맹. 맞아요. 이때 파리 생제르맹, 지금 파리 생제르맹 아닙니다. 또 다르죠. 네. 예. 굉장히 위상에 많은 차이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맨유가 이제 가장 이적설에 근접을 했었고,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클럽들이 호나우지뉴를 데려가려고 했었어요. 실제로, 이제 맨유 같은 케이스가 제일 이제, 호나우지뉴 영입에 거의 이제 9분응선을 넘었다. 한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 클레베르손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때 당시 이제 맨유가 이제 월드컵 이후에 클레베르손이랑 축구를 너무 잘해서 이름을 2번 부른다는 에릭 젬바 이런 선수들. 네. 그리고 클레베르손 남아공의 긱스. 네, 같이 입단했었던 선수가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맞아.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 보면 둘이 이렇게 네. 매니 머플러 들고 이렇게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호날두는 정말 유망주의 느낌이 강했다면 클레베르손은 2000년 한일 월드컵 브라질 우승 멤버였어요. 맞아. 그러다 보니까 이 맨유의 직지전력감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근데 클레베르손이 그 호나우지뉴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입단에 관해서 인터뷰를 통해 밝힌 게 하나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 컨페더레이션스컵 때문에 프랑스에 있었는데 그때 호나우지뉴가 자기한테 맨유가 너랑 나 둘 다 영입하기를 원해. 그래서 클레베르손이 그래 그럼 가자. 근데 그 이후에 브라질로 돌아가서 본인은 맨유랑 계속해서 협상을 했는데 호나우지뉴는 따뜻한 바르셀로나로 날아가 버렸다라고 이제 농담 섞인 어조로 인터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나우지뉴가 이때 당시에 본인이 직접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만큼 이 둘 사이에 좀 진전이 있습니다. 그렇지. 이거를 좀 알 수 있는 대목이고 사실 이 호나우지뉴 영입 실패에 관해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 알렉스 퍼거슨 경의 인터뷰 등등을 봤을 때 당시 맨유의 최고 경영자였던 피터 캐년. 이때 별명 뭔지 아세요? 호나우지뉴 놓치고 다음에 피터 캐년이었는데 피터 캐년이라고 그랬어요. 맨유 팬도 년 그랬었어요. 한국 한정이네. 예. 한국에서 피터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 피터 캐년이 호나우지뉴 딜을 좀 실패했다라는 시선이 상당히 많았었고 이 폴 스콜스 역시도 우리 그때 진짜 호나우지뉴 거의 영입할 뻔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래가지고 이때 당시에 제가 얼추 기억이 나는 게 약간 희망회로를 뭐라고 그러지? 하여튼 그런 거 있잖아.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이때 3R을 구성할 수 있었어요. 루드 바니스텔로이, 호나우지뉴, 로벤. RRR. 맞아. 로벤도 있었다. 이거 하려고 했었단 말이야. 이거 됐으면 맨유는 또 이때 챔스 어떻게 됐을지 모르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이거는 이제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비교적 최근이에요. 그러니까, 이 비교적이라는 게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이런 해외 축구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할 때, 이러한 그렇지. 사건이 좀 있었죠. 여기 이스탄불에 기적 왔다 갔다 할 때, 그때쯤이었으니까요. 그렇죠. 바로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네. 이 조세 무리뉴 감독이 이제 이때는 모린호 아닙니다. 무리뉴예요. 무리뉴. 이때는 정말 무버지도 아니죠. 무간지, 이제 이런 무간지죠.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무리뉴 감독이 2005년 당시에 스티븐 제라드의 영입을 원했었습니다. 그때 당시 해외 언론에서 이 추정했었던 이적료는 3,200만 파운드, 당시 기준 600억. 이거 되게 큰 돈이에요. 그때는. 지금이야 600억이 이거는 600억 싸다 막 이러지만. 그렇지. 이거 페페가 천억하는 세상인데. 예. 맞아요. 그래. 그리고 주급은 10만 파운드, 당시 기준으로 한 2억 정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이제 스카이 스포츠의 그때 당시의 기사를 좀 보면 제라드가 이 리버풀과 협상을 하는 6주 동안 정말 힘들었다. 이 새 계약을 체결하려고 했는데 협상이 실패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라드는 원래 리버풀의 잔류 의사를 밝혔었는데 협상 과정에서 이 팀과 선수 간의 사이가 좀 벌어졌다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제라드의 차기행 선지로 가장 먼저 논의가 됐었던 게 첼시. 무리뉴가 진짜 제라드를 좋아했어요. 그런 거를 노골적으로 인터뷰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리뉴의 스타일을 또 보면 그렇지. FM에서 보면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관심 표명하기 막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네, 그 선수에게. 나는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생각한다. 막 이러면서. 굉장히 진짜 사랑을 드러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제라드의 그런 이적설이 터지고 나서 많은 콥들이 분노를 했죠. 유니폼을 불태운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리버풀이 제라드를 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 영국 그때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제라드에게 리버풀이 주급 10만 파운드를 제시를 했고 이 베니테스 감독이 이거는 사실 정말 팩트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원한다면 차기 감독 자리까지 보장을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할 얘기는 아니잖아. 아니죠. 구단 이사진도 아니고 왜 자기가 차기 감독을 지가 정해.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간혹 그런 감독들이 있죠. 사실상 벵거는 이제 아스날을 보든이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벵거면 얘기가 달라. 근데 베니테즈는 그렇진 않단 그렇죠.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허거슨이나 벵거 정도는 돼야 돼. 네.
그 정도 돼야 뭘 하지. 예,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제라드는 결과적으로는 뭐 남아서 리버풀 그 자체가 됐으니까 원클럽맨에는 실패를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뭐 준 원클럽맨으로 그렇죠. 남게 됐고요. 자, 그 다음은 호날두입니다. 이거 다 아시죠? 호날두 아스날 올 뻔했던 거. 네. 예. 그때 좀 행복회로 좀 돌렸나요? 아니, 그때는 왜냐하면 호날두가 그 정도의 선수가 아니었어요. 맞아요. 네. 호날두 온다고 그래서 뭐 실패했다고 그랬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였지. 아이고 호날두를 놓쳤네 이런 거 아니었단 말이야. 네, 그리고 호날두가 실제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고 나서부터 바로 잘한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때는 사람들이 다 주목했던 게 호날두보다 콰레스마였습니다. 아, 예. 콰레스마가 그래서 막 바르셀로나가 그랬잖아. 근데 맞아요. 야, 씨, 콰레스마 존나 쩐다 막 이랬단 말이야. 예. 이 스페셜형 공격. 그렇지. 예, UCC형 공격. 그리고 호날두 이제 그때 이제 막 이런 라면 머리. 말꽁지 예. 머리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호날두가 아니라 호나우두라고 호나우두, 했죠. 시 호나우두. 시날두라고 불렀어. 시날두. 네. 아니면 로날도 이렇게 부르고. 그렇죠. 왜냐면 그래서- 그때까지만 호날두는 호돈신이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되게 좀 게임 플레이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호나우두에 빗대어서 이제 혼자 운동이다. 예. 예, 이런 별명이 혼자우도 붙었습니다. 예. 아니면 댄서. 맞아요. 예. 댄서. 네. 자, 근데 이제 사실상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보다는 아스날이 호날두 영입전에서 앞서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 아르센 벵거 감독의 인터뷰, 그러니까 이 호날두를 회상하면서 그때 당시 회상하면서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스날과 정말 근접을 했다. 그리고 아스날 구단이 9번 유니폼을 프린팅해서 호날두한테 줬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호날두는 결국 맨유를 택했는데 이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건 카를로스 케이로스. 예. 이 케이로스 코치가 호날두를 스포르팅 시절부터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호날두가 사실 이제 맨유에 있을 때 케이로스 코치를 두고 이제 아버지라고 예. 이제 불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게 사실 주먹감자 아저씨를 아버지로 두고. 아, 그렇죠. 예. 이게 다 계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안 네네. 되는 집안의 그러니까 근본 없는 놈들의 그런 어. 계보가 좀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단순히 이 코치 때문에 맨유를 택했다라고 하면 물론 영향은 있었겠지만. 예, 그리고 퍼거슨도 공을 들였다고 하고 본인이 봤을 때 난 맨유가 더 잘 어울린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아스날이 9번 프린팅 유니폼을 줬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아스날 9번의 저주. 9번이 그것도 있었어요. 9번 생각하니까 뭐 9번의 저주는 이제 9번 스트라이커들이 못했다 이런 건데 그거보다 이 영입이 아쉽게 불발된 9번 하면 아스날의 질라탄. 네. 이브라모비치 유니폼도 줘서 입고 사진도 찍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트라이얼을 하려고 그랬었거든. 그때 당시 이제 워낙에 어린 나이였으니까. 그랬는데 질라탄이 트라이얼을 거부하고. 네. 바로. 근데 이제 그거는 약간 썰이 있습니다. 질라탄 자서전에서 네. 내용을 보면 축구화까지 막 묻고 막 이런 테스트를 하려고 했다 뭐 이제 이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 근데 네. 난 그거는 질라탄 자서전 얘기가 맞지 않나. 본인이 얘기하는 거니까. 예. 네. 어쨌거나. 네. 근데 이제 호날두가 비록 최근에 2019년 12월에 이 영국 ITV를 통해서 아스날 이적설은 사실이다. 상당히 근접했었다. 하지만 작은 차이로 인해서 바뀌게 됐다. 아스날에 가지 않는 나를 용서해 주길 바란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뭔 소리야? 그러니까 좀 같은 인터뷰죠. 이상해. 그러니까 농담이긴 하겠지만. 네, 뭐하는 뭐야? 참고로 벵거가 이제 되게 그 어린 선수들을 되게 잘 데려왔었잖아요. 그렇죠. 뭐 파브레가스가 저는 굉장히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네네네네.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원래 메시도 데려오고 맞아요. 했는데 근데 바르셀로나에서 얘는 절대 안 된다. 네. 그래가지고 못 데려왔죠. 그렇죠. 인천도 이제 영입 경쟁에 뛰어들었지만 네. 맞아. 안 돼. 약간 예. 이런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맨유 선수 중에 유일하게 좋아하는 선수 데이비드 베컴. 네, 백엄 선생님. 예, 베감 선생. 베감 순댓국 맛있는데. 그 체인점인가요? 프랜차이즈일걸? 베감 달려있는 게 많더라고. 약간 병천 순대가 많은 것처럼. 병천수인데요. 병이 원래 자고적이기 때문에 병 이렇게 읽어줘야 병, 됩니다. 아. 병원. 병. 건강 이렇게 읽어줘야 됩니다. 네. 네, 어쨌든 베컴. 베컴은 사실 이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엄청나게 성공 스토리를 썼고 이 이후 차기행 선지가 주목이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면 이때 이제 퍼거스 감독과 이제 좀 그 전설의 축구화 사건 뭐 이런 게 좀 있었기 때문에 이적을 좀 결심하게 되는데 당시 베컴 영입에 상당히 눈독을 들였었던 것은 AC 밀란. 네, 밀란 여기 있었고. 지금 밀란 아닙니다. 그때 밀란의 위상은 천지 차이죠. 진짜 유럽을 호령하던 팀이었습니다. 네. 예. 챔피언스리그 최다 우승 2위 클럽이 밀란이죠. 네, 7번. 네. 죽여주죠. 뭐 그 레알 마드리드 그 13 그것처럼. 그때만 해도 레알이 13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렇죠. 라데시마를 이룬 게 9였어, 9. 예. 자,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 세계 클럽 정도를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진짜 제일 잘 나가는 클럽들만 노린 거 아니야? 그렇죠. 제일 잘 나가는 클럽만. 유럽에서 1티어들만 노린 네, 거예요. 최고들만 이제 베컴을 노린 거지. 그러니까 베컴은 실력도 실력이지만 이 스타성이 그렇죠. 넘사죠. 대령 끝이거든. 네. 이제 당시 뭐야? 쩔잖아. 팔이 좋아. 아, 좋아. 자, 이제 바르셀로나 쪽 친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문도 데포르티보.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제 주안 라포르타. 회장. 바르셀로나 이제 회장을 했었죠. 근데 예. 이때는 2프 보자였어요. 맞아요. 회장 선거 2프 보자였는데 이 문도 데포르티보가
라포르타가 이렇게 얘기했다. 자신이 당선되면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회장과 만나서 베컴의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논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 소시오 체제의 바르셀로나나 레알 마드리드를 보면 회장단의 선거와 정치가 영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서 이들의 어떤 이거는 단순히 축구적인 거를 넘어서는 경우들이 있죠. 정치적으로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축구와 정치가 약간 그렇죠. 유착돼 있다. 그러니까 그 정치가 뭐 지금 막 현실 정치 이런 거라기보다 축구 내부적인 그 안의 정치. 그래서 누구를 내가 회장이 되면 누구를 데려오겠소 이런 공약을 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 라포르타 회장, 그러니까 이 후보자가 이 얘기를 한 뒤에 맨유의 그 패디 아버슨 대변인이 보도의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라고 연합뉴스를 통해서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문제는 라포르타가 당선이 됐어요. 근데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베컴을 바르셀로나로 데려오겠다는 약속을 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얘기를 잘 들어보면 야, 베컴 나 무조건 영입할 거야. 회장 되면. 이런 어투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영입 가능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를 해보겠다는 정도였지. 자, 그래서 여러 조건 아래 맨유와 베컴의 영입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내가 회장에 당선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회장은 됐다.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한번 지켜보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베컴은 결국 레알 마드리드로 갔죠. 이제 이때 당시에 보면 그런 그 막 KBS 뉴스나 YTN 뉴스 이런 데서 데이비드 베컴이 바르셀로나 행에 근접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은 이런 막 호날두 메시 정도 아니면 일반적으로 그런 스포츠 뉴스가 아니라 이렇게 YTN은 뭐 계속 뉴스를 다루긴 하지만 이 정도 급 돼야 나와요. 그렇죠. 이 급 되면 그러니까 호날두 메시나 진짜 베컴은 그 정도 급이었으니까. 그 정도 스타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실력이 이 두 선수와 견줄만하다 이게 아니고 스타성으로 따지면은 지금 이상이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위상이었으니까. 그 축구의 아이콘이었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자, 근데 이제 베컴이 레알 마드리드를 선택을 했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레알 입단은 나의 선수 경력 그리고 이 가족을 위한 엄청난 기회라고 생각을 했다. 이번 제의를 거절하면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본인이 좀 이제 했다고 합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레알 마드리드랑 베컴이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더 잘 바르셀로나 어울리죠. 베컴보다는 레알 베컴이 뭔가 이미지상. 그리고 그때 당시에 레알이 이제 추진했었던 그런 갈락티코 정책 자체가 슈퍼스타들을 모아서 팀을 꾸린다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그러다 밸런스를 뭉갰죠. 그렇죠. 마케렐라가 나가고. 그때 이제 뭐 지단 파본 정책을 막다가 망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레반도프스키입니다. 이것도 아시는 분들은 꽤 많이 알려진 인물 중에 하나예요. 자, 이 BPCR로 유명한 영국 BBC가 2010년 블랙번이 레반도프스키에게 제의했었던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때 레흐 포즈난벡, 그 폴란드 클럽이죠. 엄청나게 유명한 스트라이커로 주목을 받았었는데 블랙번에 관심을 받았습니다. 당시 블랙번은 이 레흐 포즈난벡한테 400만 파운드, 70억의 이적료, 뭐 사실 저렴하죠. 이 정도면. 그래서 제시를 했는데 협상도 상당히 긍정적이었어요. 되게 진척이 잘 되고 있었고 레반도프스키가 영국행 항공권을 예약할 정도로 거의 눈앞에 왔었어요. 근데 이때 뭐가 터졌냐?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이 터졌습니다. 이때가 그 챔스 화산 폭발 때문에 막 버스 타고 가고 이때 아니에요? 그래서 바르셀로나가 인터밀란 원정을 버스를 타고 갔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화산이 폭발하게 되면서 항공기가 막 결항이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뭐 이 폴란드에서 뭐 이탈리아나 스페인이나 버스, 기차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영국은 섬이잖아요. 그렇지. 비행기 타고 가야지. 그러니까 무슨 뭐 해저 터널이 있어서 간다거나 하지만 보통 이렇게 메가버스로 이제 가는 게 있어요. 영국으로. 밑으로 가? 그건 몰라요, 저도. 우와, 되게 쩐다. 네. 이게 해저 터널이라고 듣긴 들었는데. 그럼 바다 밑에 터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확실하지 않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 유럽 살지 않았냐? 스페인이잖아요. 그래? 네. 저는 그리고 보통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귀찮잖아요. 언제 이렇게 돌아서 또 갑니까? 비행기 싸요. 그래요? 네. 그 팔짱줄은 좀 펴세요. 네. 네네네네. 와. 있으면 진짜 멋있겠다. 네. 그럼 막 바퀴 물고기도 있고 그런가? 아니, 그걸 통유리로 하지 않았겠죠. 왜 기왕이면 통유리로 하지? 당신이 뭐 공사합니까? 그건 아닌데 그거 멋있잖아요. 그러면 압력을 못 견디나? 그 수심의 그 압력? 이게 약간 아쿠아리움이랑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런가요? 네. 잘 모릅니다. 네. 문과예요. 네. 아니, 뭔 상관이에요? 있으면 멋있잖아. 네. 네. 어쨌든. 네. 그래서 이 화산이 폭발하면서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적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미뤄지다 보니까 레반도프스키는 결국 그때 당시에 제2 옵션으로 고려를 했었던 도르트문트 이적을 선택을 했고 결국에는 이 선택이 신의 한 수가 됐죠. 그리고 전설이 됐죠, 이제. 네, 바이언까지 가서. 물론 도르트문트 팬들이 어떤 비수를 꽂은 여러 이적 중에 하나지만. 네. 자, 다음은 산구입니다. 네. 그러니까 산구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구체적으로 양 팀이 뭔가 막 진척이 있었다 이렇다기보다는
리버풀이 굉장히 좀 눈독을 들였었던 자원 중에 하나였죠. 이때 다 눈독 들였어, 네. 쌍구. 그러니까 리버풀이 산체스한테 처음 관심을 가졌었던 건 산체스가 우디네세에 있을 때 2011년 당시에 공격 자원 영입을 이때 개 잘했거든 우디네세에서. 열을 엄청 올렸습니다. 이때 옥챔, 예. 라멜라, 그리고 그 전설의 주작. 주작. 얘 헝가리 아니야. 네. 주작. 발라스 주작. 예. 이런 선수들을 리버풀이 영입하려고 했는데 이때 산체스 역시도 리스트에 올라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해외 언론은 산체스 이적료를 최소 3천만 파운드 정도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일단 활약상 자체가 너무 좋았고 이때 영입 경쟁을 같이 하던 팀들이 첼시, 인터밀란, 맨유, 맨시티 이런 클럽들이었어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때는 이적이 약간 흐지부지가 됐었죠. 그리고 2014년에 아스날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자, 이 벵거 감독이 산체스 영입에 대해서 한 말이 있는데 리버풀이 산체스 영입을 꽤 노렸던 것 같다. 자기가 생각을 해도. 왜냐면 되게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쵸. 그때 이제 공격진의 보강이 필요한 타이밍이었거든요. 왜냐면 수아레스 그때 바르셀로나 딱 떠났으니까. 그리고 벵거 감독은 이 산체스와 수아레스가 굉장히 비슷한 유형의 스트라이커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전체적인 큰 공격진의 포워드의 느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차이는 물론 있어요. 당연히지만. 그래서 이제 수아레스가 떠난 자리를 굉장히 비슷하지만 요즘 엄청나게 뜨고 있는 산체스로 메울 것이고 산체스의 리버풀행은 어떻게 보면 좀 정해진 수순 같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벵거가 막상 산체스의 그 에이전트를 만나서 얘기를 해봤더니 아스날 이적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스날 유니폼을 입고 그 산왕 그렇죠. 와서 잘했어요. 네, 좀 풍기게 됐죠. 그리고 맨유로 가서 뭐 약간 트로이 목마 마냥. 근데 뭐 바꾼 게 서로 못하니까 미키타리아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루즈 딜. 네, 지금 인텔 가서도 그래. 그렇습니다. 아쉽네요. 예. 자, 이게 아마 이거 말고도 꽤 많은 이적들이 있을 텐데 요렇게 저희가 좀 추려봤고요. 좀 대표적인. 네. 근데 그거 이외에도 또, 요런 것도 좀 있지 않나요? 이런 것도 만약에 또 댓글에 많이 써주시면 그것도 취합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